1번 문제.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중 틀린 것은 1번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에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으로 당연히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의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만약에 토목공사업의 경우는 150억 원 이상이어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실기에는 빈칸으로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그리고 토목공사업의 경우는 150억 원 이상으로 빈칸으로 뚫려서 나온 적이 있으니 해당 부분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첫 번째로는 긴급 처리, 두 번째로는 재해를 조사하고 세 번째로는 원인을 분석하여 마지막으로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잠암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은 해당 기준은 일일 6시간, 일주일 동안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산업재해 보험 적용 근로자 1000명인 플라스틱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 5건이 발생하였고 1명이 사망하였을 때 이 사업장의 사망 만인율은 먼저 사망 만인율 공식은 산재 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의 4승으로 사망자 수 1명을 대입, 그리고 산재 보험 적용 근로자 수 1000명 대입 해주면은 사망 만인율은 10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망 만인율 개념은 필기에는 한 번 나왔으나 실기에는 요즘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몇 사람의 전문가가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을 내거나 질문하게 하는 토의 방식은 이러한 방식은 심포지엄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의식 교육방법표에 있는 5가지의 교육방법은 모두 필기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5단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단계로는 관리의 부족, 2단계로는 기본 원인, 3단계로는 직접 원인, 4단계는 사고, 5단계는 재해로 답은 3번 간접 원인이 되겠습니다. 해당 버드 신도미노 이론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단계별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시간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상시 작업이며 일용 근로자는 제외한다. 첫 번째로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은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므로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채용시 교육은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은 맞는 내용이고, 3번의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도 맞는 내용이고, 4번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정기 교육은 매반기 6시간 이상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의 기준으로는 시험에 나온 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재해 예방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4원칙. 첫 번째로는 예방 가능의 원칙, 두 번째로는 원인 연기의 원칙, 세 번째로는 손실 우연의 원칙, 네 번째로는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재해 예방대책 4원칙은 필기시험에 6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타일러의 교육 중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1번의 기회의 원리는 해당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출문제에서는 가능성의 원리, 동기 유발의 원리, 다목적 달성의 원리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으므로 해당 4가지는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안전점검을 점검 시기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안전점검은 작업 담당자 또는 해당 관리감독자 맡고 있는 공정의 설비, 기계, 공구 등을 매일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이렇게 매일 작업 전 그리고 작업 중에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수시점검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주의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의 최고의 주의 집중은 의식의 과잉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의식의 과잉 상태에서는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그림과 같은 기본 모양이 나타내는 안전보건 표시의 표시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당 표지는 안내표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여기서 보험급여의 종류는 직접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번의 장례비는 직접비에 들어가고 2번의 간병급여도 들어가고 3번의 직업재활급여도 들어갔는데 4번의 생산손실비용은 간접비에 속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하일리 총재해 비용은 필기시험에 5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관리감독자를 교육 대상자로 하여 작업을 가르치는 능력,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기능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기업 내 정형 교육은 해당 교육은 트레이닝 위딘 인더스트리로 TWI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TWI 문제는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6번 문제는 2024년 이후 출제 기준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사회행동의 기본 형태가 아닌 것은 사회행동의 기본 형태 첫 번째로는 대립, 두 번째로는 도피, 세 번째로는 협력, 네 번째로는 융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바이오 리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안정기와 불안정기의 교차점을 위험일이라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의 감성적 리듬은 33일이 아닌 28일 주기로 반복하며 주의력, 예감 등과 관련되어 있다. 3번의 지성적 리듬은 I로 표시하며 사고력과 관련이 있다는 맞는 내용이고 4번의 육체적 리듬은 신체적 컨디션의 율동적 발현, 즉 식욕 활동력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생체 리듬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꼭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 종류와 외부 측면의 표시색이 잘못 연결된 것은 첫 번째로 할로겐용은 회색이 맞고 두 번째로 황화수소용도 회색이 맞고 세 번째로 암모니아용은 회색이 아닌 녹색이고 4번의 시아나수소용은 회색이 맞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방독 마스크의 종류표는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0번 문제 운동의 시지각 중 자동 운동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 운동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은 첫 번째로 광점이 작은 것, 두 번째로는 대상이 단순한 것, 세 번째로는 광의 강도가 작은 것인데 여기는 큰 것이라 되어 있으니 틀렸고 4번의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운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정성적 평가 설계 관계 항목이 아닌 것은 여기서 정성적 평가는 주관이 들어가는 관찰 기법으로 크게 운전 관계와 설계 관계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운전 관계는 설비가 실제로 가동되는 동안 안전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므로 원재료, 중간 제품, 공정, 수송, 저장 등이 운전 관계에 속하고 설계 관계는 설비가 만들어지기 이전 그러니까 설계 도면, 배치, 구조 등 계획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했는가를 물어보므로 건조물, 공장 내 배치, 입지 조건, 소방 설비 등이 설계 관계에 속하고 그러면 건조물, 공장 내 배치, 입지 조건은 설계 관계에 속하는데
원재료 중간 제품은 운전 관계에 속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량적 평가는 계측이 가능한 기법으로 온도, 압력, 용량, 조작, 물질 등 수치화할 수 있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해당 정성적 정량적 평가 개념은 필기시험에 7번 나올 정도로 빈출이므로 꼭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2번 문제, 인간 공학적 연구에 사용되는 기준 척도의 요건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기준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오염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오염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서브 시스템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시스템 수명 주기에서 기억에 들어갈 위험 분석 기법은 이렇게 시스템 정의에서 시스템 개발까지를 PHA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스템 수명 주기는 필기시험의 PHA 범위와 FHA 범위로만 나왔으므로 해당 범위들은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4번 문제, 그림과 같은 시스템에서 부품 A, B, C, D의 신뢰도가 모두 R로 동일할 때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이 시스템을 전체로 보면 직렬 관계이고 그러면 단순 곱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간별로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해당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 공식에서 신뢰도는 전부 R이기 때문에 A, B, C, D 모두 R로 치환하고 여기서 1-R 곱하기 1-R은 분배 법칙에 의해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여기도 마찬가지로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로 바뀌고 이 괄호 부분을 계산하면 1은 날라가고 마이너스 R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제곱 더하기 2R만 남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R로 묶어버리면 R은 2-R 곱하기 R은 2-R이고 이것을 두 개를 곱해주면 양변의 제곱 그러면 R제곱은 2-R의 제곱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생리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1번의 근전도는 근육의 활동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육체적 척도에 해당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불대소의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보원 법칙으로 1만 남음으로 맞고 2번은 흡수 법칙에 의해 A는 1 플러스 B이고 1 플러스 B는 날아가기 때문에 A만 남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 3번은 흡수 법칙에 의해 이게 날아가고 A만 남아야 되므로 틀린 내용이고 4번의 분배 법칙에 의해 이것은 A 더하기 B로 나오는데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A 플러스 B만 남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불대수 정리는 필기에 3번 나오는 개념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통화 이해도 척도로서 통화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는 해당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는 통화 감속 수준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인간 공학의 목표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인간 공학 목표 첫 번째로는 사고 감소, 두 번째로는 생산성 증대, 세 번째로는 안전성 향상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예비 위험 분석에서 식별된 사고의 범주가 아닌 것은 범주 첫 번째로는 파국적, 두 번째로는 위기적 또는 중대, 세 번째로는 한계적, 네 번째로는 무시 가능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반사경 없이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점광원에서 3m 떨어진 곳의 조도가 300럭스라면 2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는 먼저 조도의 공식은 거리 제곱분의 광도로 이것을 광도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고 여기에 300럭스 대입 그리고 거리 3m를 대입하면 2700 칸델라가 나오고 그러면은 2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는 해당 조도 공식에 위에서 구한 광도 2700 칸델라 대입 그리고 거리 2m를 대입하면 675럭스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결함수를 분석하여 미니멀 컷셋을 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각 기본 사상의 발생 확률을 Q1, I, 1, 2, 3이라 할 때 정상 사상의 발생 확률 함수로 맞는 것은 여기서 K1, K2, K3 각각에서 나오는 발생 확률은 Q1, Q2, Q1, Q3, Q2, Q3를 더해주고 각각 교집합으로 Q1, Q2, Q3가 두 개씩 겹쳐있기 때문에 Q1, Q2, Q3 두 개를 빼주면 최종적으로 정상 사상의 발생 확률 함수는 Q1, Q2 더하기 Q1, Q3 더하기 Q2, Q3 마이너스 2 Q1, Q2, Q3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은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도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고, 세 번째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은 아니고 5회가 아닌 10회 이상이어야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되고, 4번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로만 보면 시험에 나온 것만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부품 배치의 원칙 중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을 모아서 배치한다는 원칙은 지문에서 기능 배치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4번의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시각적 식별에 영향을 주는 각 요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조도는 광원의 세기를 말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광원의 세기는 강도가 되겠고, 조도는 물체에 도달하는 빛의 단위 면적당 밀도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HAGOP 분석 기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3번의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해당 기법의 단점 중 하나가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출력되는 것은 이렇게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출력되는 것은 부정 게이트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의 습극구 온도 지수 산출식은 이렇게 옥내 장소 또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장소는 습극구 온도 지수 공식이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더하기 0.3 곱하기 흡구 온도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습극구 온도 지수는 필기시험에 2번 나온 개념으로 조건에 따른 공식을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38번 문제, 부품 고장이 발생하여도 기계가 추후 보수될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이렇게 부품 고장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추후 보수 시까지 기능을 유지하며 운전 가능한 것은 3단계의 페일 오퍼레이셔널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다음 설명의 휴먼 에러 종류는 자동차가 우측 운행하는 한국의 도로에 익숙해진 운전자가 좌측 운행을 해야 하는 일본에서 우측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렇게 잘못된 규칙을 알거나 제대로 된 규칙을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한 오류는 규칙 기반 착오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 개념의 양립성은 맞고, 두 번째로 감성의 양립성은 없고, 세 번째로 운동의 양립성은 있고, 네 번째로 공간의 양립성은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양립성 개념은 필기시험에 8번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꼭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1번 문제, 양중기 과부하 방지 장치의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이번에 방호장치의 기능을 변형 또는 보수할 때 양중기의 기능도 동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제거 또는 정지할 때 양중기의 기능도 동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진동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사항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첫 번째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두 번째로는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 방법, 세 번째로는 진동기계 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네 번째로는 진동장애 예방 방법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연석기에서 숫돌의 바깥지름이 150mm일 경우 평형 플랜지 지름은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플랜지 지름 공식은 3분의 1 곱하기 숫돌 지름으로 숫돌 지름 150mm를 대입하면 50mm 이상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조치사항으로는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두 번째로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세 번째로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플레이너 작업 시에 안전대책이 아닌 것은? 4번에 칩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칩이 길게 되도록 한다가 아닌 칩이 짧게 되도록 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의 일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이 프레스 등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프레스 등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필기시험에 10번 나오고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유형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7번 문제. 목재 가공용 기계에 사용되는 방호장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동력식 수동 대피기계는 반발 예방장치가 아닌 날 접촉 예방장치 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러한 반발 예방장치는 보통 둥근 톱 기계에 설치하는 개념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방호장치를 분류할 때에는 크게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장치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먼저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장치는 첫 번째로는 격리형 방호장치, 두 번째로는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 세 번째로는 접근 반응형 방호장치가 있고 포집형 방호장치란 목재 가공 기계의 반발 예방 장치와 같이 위험 장소에 설치하여 위험원이 비산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작업자로부터 위험원을 차단하는 방호장치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다음 중 금속 등의 도체에 교류를 통한 코일을 접근시켰을 때 결함이 존재하면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이나 전류가 변하는 것을 이용한 검사 방법은? 이러한 검사 방법은 와류 탐상 검사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롤러의 급정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앞면 롤러의 직경이 36cm이고 분당 회전 속도가 50rpm이라면 급정지 거리는 약 얼마 이내인가? 먼저 급정지 거리를 구해주기 위해 속도를 먼저 구해줍니다. 속도의 공식은 파이 곱하기 직경 t 곱하기 회전수 n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직경의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36cm를 0.36m로 바꿔주어 대입해주고 RPM에는 50rpm 대입, 그러면은 V 값은 56.55m/min이므로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앞면 롤러의 원주의 2.5분의 1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면 롤러의 원주는 2파이r 또는 파이 d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파이 d에 2.5분의 1을 곱해주면 d 값은 여기서 cm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36cm 그대로 대입하고, 그러면은 답은 45cm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크레인, 호이스트를 포함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도르래는 아니고, 세 번째로 곤돌라는 맞고, 네 번째로 승강기도 양중기의 종류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양중기의 종류는 필기에 4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종류를 전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2번 문제. 다음 중 금형 설치 해체 작업의 일반적인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3번의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O 만끼리는 설치 볼트 직경 이하가 아닌 설치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슬라이드가 내려옴에 따라 손을 쳐내는 막대가 좌우로 왕복하면서 위험점으로부터 손을 보호해주는 프레스의 안전장치는 지문에 답이 나온 것처럼 손을 쳐내는 프레스의 안전장치는 손채내기식 방호장치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에 설치하는 압력 방출 장치에 대하여 검사 후 봉인에 사용되는 재료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러한 봉인 재료는 보통 납으로 사용하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얼마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는가? 보통 이럴 땐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다음 중 롤러기 급정지 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종류 첫 번째로는 손 조작식, 두 번째로는 복부 조작식, 세 번째로는 무릎 조작식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급정지 장치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2번, 실기에는 잘 나오는 개념으로 종류에 따른 설치 위치까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7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중 보일러의 방호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일러의 방호장치 첫 번째로는 압력 방출장치, 두 번째로는 압력 제한 스위치, 세 번째로는 고저수위 조절장치, 네 번째로는 화형 검출기로 답은 1번 언로드 밸브가 되겠습니다. 해당 보일러 방호장치 4가지는 필기시험에 4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앞글자만 따서 앞 고하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플러 또는 체인블럭을 사용하는 경우 후계 입구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 사양서 기준으로 몇 프로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해야 하는가? 최초보다 10% 이상 변형 시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다음 중 연삭숫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연삭숫돌 첫 번째 요소로는 결합제, 두 번째로는 입자, 세 번째로는 기공으로 답은 3번 저항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컨베이어 역전 방지 장치의 형식을 기계식과 전기식으로 구분할 때 기계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기계식 종류는 첫 번째로 라체식, 두 번째로는 밴드식, 세 번째로는 롤러식, 네 번째로는 원기어식 등이 있고 3번의 스러스트식은 전기식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전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서 전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는 1차 감전 위험 요소로 첫 번째로는 통전 전류 크기, 두 번째로는 통전 경로, 세 번째로는 통전 시간, 네 번째로는 통전 전원 종류가 있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감전 연소는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내용을 나타낸 것은 폭발성 가스의 폭발 등급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 용기는 내용적이 8000세제곱센치 방구상의 플랜지 접합면의 안길이 25mm의 구상 용기의 틈새를 통과시켜 화염 일주 한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로서 주 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와 단면적은 몇 제곱미리 이상이어야 하는가? 여기서 등전이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구리일 경우 6mm 제곱미리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다음 차단기는 개폐기구가 절연물의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한 것으로 과부하 및 단락사고 시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이러한 장치는 MC12 배선용 차단기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저업 전로의 절연 성능 시험에서 전로의 사용 전압이 380V인 경우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최소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500V 이하인 380V는 절연 저항이 1메가옴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교류아크 용접기의 허용 사용률은 단, 전격 사용률은 10%, 2차 전격 전류는 500A, 교류아크 용접기의 사용 전류는 250A이다. 허용 사용률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2차 전격 전류 500A 대입, 사용 전류 250A 대입, 전격 사용률 10%를 대입해주면 허용 사용률은 40%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허용 사용률 공식은 필기에 잘 나오니 꼭 공식을 남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7번 문제, 다음 중 전동기를 운전하고자 할 때 개폐기의 조작 순서로 옳은 것은? 개폐기 조작 순서 첫 번째로는 메인 스위치, 두 번째로는 분전반 스위치, 세 번째로는 전동기용 개폐기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내압 방폭 구조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내압 방폭 구조는 습기와 무관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교류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계가 3.5kV/m 이하, 자계가 83.3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는 등 상시 정전 유도 및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외부 필해 시스템에서 접지극은 지표면에서 몇 미터 이상 깊이로 매설해야 되는가? 외부 필해 시스템은 접지극은 지표면에서 0.75m 이상 깊이로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전기기기 및 설비의 위험부의 위험 표지는 맞고, 두 번째로 전기 설비에 대한 누전 차단기 설치도 맞고, 세 번째로 전기기기에 대한 전격 표시는 틀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무자격자는 전기계 및 기구의 정기적인 접촉 금지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감전사고 방지 대책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2번 문제, 정전기의 재해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이번에 접촉 및 분리를 일으키는 기계적 작용으로 인한 정전기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접촉 면을 크게 아닌 작게 하여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다음에 따른 방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의 기기 그룹에 따라 폭발성 가스를 분리할 때 IAEA의 대표 가스로 에틸렌이 있다는 틀린 내용으로 IAEA의 대표적인 가스는 프로판이고 에틸렌은 IAEA에 대한 가스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폭발 등급표는 필기시험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4번 문제, 어떤 부도체에서 정전 용량이 10피코페럿이고 전압이 5kV일 때 전하량은? 전하량 Q에 대한 공식은 정전 용량 C 곱하기 전압 V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정전 용량 C의 단위는 페럿, 그리고 볼트의 단위는 볼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기 때문에 이것을 페럿 단위로 바꾸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 되고 1kV는 1000V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0을 곱해주면 5 곱하기 10의 3승 kV가 되고 이대로 계산하면 전하량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다음 중 활성 근접 작업 시의 안전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의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 전로에서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400cm 이내가 아닌 3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수치 기반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6번 문제. 정전기 제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작업장 바닥을 도전 처리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설비의 도체 부분은 접지시킨다도 맞는 내용, 세 번째로 작업자는 대전 방지화를 싣는다도 맞는 내용, 마지막으로 작업장을 항온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전기 제거 방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밸브 저항량 필회기의 구성요소로 옳은 것은 필회기의 구성요소 첫 번째로는 직렬 갭, 두 번째로는 특성 요소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인체의 전기 저항을 0.5kΩ이라고 하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는 몇 줄인가? 단. 심실세동 전류값은 이렇고 달재의 식을 이용하여 통전 시간은 1초로 한다. 먼저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 Q에 들어가는 심실세동 전류 I의 단위는 암페어이고 1암페어는 1000mA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0을 나누어 주면 0.165A가 나오므로 대입. 그러면 해당 공식에 T값 1초를 대입하고 저항값은 들어가는 단위가 옴이고 1kΩ은 1000옴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0을 곱해주면 500옴이 나와 대입해주면 13.6줄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식은 필기에 11번 나오고 실기에도 잘 나오는 빈출 문제로 꼭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9번 문제. 가스그룹 IIP 지역에 설치된 내압 방폭구조 D 장비의 플랜지 개구부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 거리는 B그룹은 최소 이격거리가 30mm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 다음 중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따른 전압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저압은 직류 1kV 이하는 틀린 내용으로 1500V 이하이고, 두 번째로 고압은 교류 1kV를 초과 7kV 이하는 맞는 내용이고, 특고압은 직류든 교류든 7000V, 7kV를 초과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압의 구분은 필기시험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표를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1번 문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거리에 대한 표 내용은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안전거리를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2번 문제.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온도, 압력 등 제어 상태가 규정의 조건을 벗어나는 것에 의해 반응 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증대되고 반응 용기 내의 온도, 압력이 급격히 이상 상승되어 규정 조건을 벗어나고 반응이 과격화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은 반응 복제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다음 중 폭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에 온도에는 비례하지만 압력과는 무관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온도에 따라 폭발 상한계는 증가, 하한계는 약간 감소하고 압력에 따라 폭발 상한계는 증가, 하한계에는 영향이 없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다음 중 전기화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화재는 C급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화재의 구분에 대한 표는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표 자체를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5번 문제. 다음 표와 같은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로 옳은 것은 메탄의 용접 비율은 70볼륨%, 에탄은 15볼륨%, 프로판은 5볼륨%, 부탄은 10볼륨%이고 메탄의 폭발 하한계는 5, 에탄은 3, 프로판은 2.1, 부탄은 1.9, 그리고 메탄의 폭발 상한계는 15, 에탄은 12.5, 프로판은 9.5, 부탄은 8.5 볼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폭발 범위를 구하기에 먼저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공식을 이용하여 V1 70, V2 15, V3 5, V4 10을 넣어주고 그리고 L1, L2,
L3, L4, 5, 3, 2.1, 1.9를 대입하면 폭발 하한계는 3.75 볼륨 퍼센트가 나오고, 폭발 상한계 공식은 이렇고 V1, V2, V3, V4 각각 70, 15, 50을 대입, 그리고 폭발 상한계를 순서대로 15, 22.5, 9.5, 8.5 볼륨 퍼센트를 대입해주면 폭발 상한계는 13.21 볼륨 퍼센트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식은 필기에 10번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하니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6번 문제, 열교환기의 열교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먼저 유체가 흐르는 방향은 두 유체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며 열교환하는 병류가 아닌 두 유체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열교환하는 향류가 열교환기 열교환 능률을 향상시키기 좋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번에 아주 화합물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종류는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8번 문제, 다음 중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디에틸에테르, 아세톤, 에틸알코올은 제4류 위험물로 인화성 액체에 속하나 가염서상 칼륨은 산화성 무체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건축물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나 불에 타는 성질이 있어 화재 시 유독한 시아나수소 가스가 발생되는 물질은, 이러한 물질은 우레탄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에틸알코올 1몰이 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CO2와 H2O의 몰수로 옳은 것은, 먼저 이러한 탄화수소 계열 연소 반응식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소 개수는 동일한 것을 이용하여 개수 비교법으로 풀 수 있는데, 우선 탄화수소 계열 연소 반응식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에틸알코올이 연소 반응하면 CO2와 H2O가 생성되고 1몰이 연소된다 했으니까 여기가 1몰, 그러면은 해당 반응물에 들어가는 탄소의 개수는 2개이므로 여기 생성물도 2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2몰이 되겠고, 여기 반응물의 수소 개수가 5 더하기 1, 6개이므로 여기도 6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 6이므로 3몰, 그리고 5의 개수는 여기에 1개, 여기는 2x개, 여기는 2 곱하기 2개, 여기는 없기 때문에 4, 그리고 없는 게 아니고 여기 H2O니까 5, 그러면은 3개, 그럼 여긴 7개 있고 여기는 1 더하기 2x개 있으니까 제거 6개, 그럼 x는 3이니까 여기는 3몰이 되는 개념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CO2는 2몰, H2O는 3몰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반응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려 요인 첫 번째로는 부식성, 두 번째로는 상해 형태, 세 번째로는 온도, 네 번째로는 압력, 마지막으로는 체류 시간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각 물질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옳게 연결한 것은, 1번의 아세트산 농도 90%는 부식성 산류이다 는 옳은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식성 물질 개념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3번 문제, 분진 폭발 요인, 화학적 인자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연소열은 화학적 요인으로 1번이 맞고, 나머지를 보면 입도 분포, 열 전도율, 입자의 형성은 물리적 요인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물과의 반응으로 유독한 포스핀 가스를 발생하는 것은, 물과 반응해서 포스핀 가스를 발생하는 것은 인화칼슘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메탄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비중은 1보다 크고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는 틀린 내용으로 메탄올의 비중은 0.79로 1보다 작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우선 각 인화점은 이렇게 되고 이황화탄소가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로 가장 낮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질의 인화점은 전체적으로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황화탄소 CH2의 인화점은 마이너스 30도로 매우 낮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 다음 중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고, 두 번째로 열 축적이 클수록도 쉽게 일어나고, 세 번째로 적당량의 수분이 존재할 때도 쉽게 일어나고, 4번에 표면적이 작을수록이 아닌 표면적이 넓을수록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연 발화가 가장 쉽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필기시험에 9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조건 9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98번 문제, 자연 발화성을 가진 물질이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원인 첫 번째로는 분해열, 두 번째로는 산화열, 세 번째로는 중화합열, 네 번째로는 흡착열, 마지막으로는 미생물로 답은 2번 증발열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설비에 대해서는 과업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밸브 등을 설치해야 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원심 펌프는 포함되지 않고, 두 번째로 정변이 압축기는 맞고, 세 번째로 정변이 펌프도 맞고, 네 번째로 배관도 맞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 설비의 경우 필기에는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B점이 낮은 가연성 액체 저장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장 탱크 내부의 비등 현상으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탱크가 파열되어 그 내용물이 증발 팽창하면서 발생되는 폭발 현상은? 이러한 현상은 블레비, 비등 액체 증기 폭발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블레비는 필기시험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이니 블레비는 비등 액체 증기 폭발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01번 문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당일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우선 완료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는 틀린 내용으로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4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2번 문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은 맞고, 두 번째로 공사 계획서도 맞고, 세 번째로 전체 공정표도 맞는 내용이고, 그러면 4번의 작업 인부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는 틀린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서류는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3번 문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통로 구조로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도 맞는 내용, 세 번째로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한다도 맞는 내용, 마지막으로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40cm가 아닌 30cm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은 필기시험에 7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4번 문제는 법 개정됨에 따라 표지되어 풀 수 없는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추락재해 방지 설비 중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필요한 설비는, 이러한 설비는 추락방호망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6번 문제, 작업장 출입구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도 맞는 내용. 3번의 주된 목적이 하용운반 기계용인 출입구에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으로 따로 설치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2번의 혹한, 혹서의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장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8번 문제, 작업면 조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초정밀 작업은 600럭스 이상, 틀린 내용으로 750럭스 이상이 맞고, 나머지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맞고, 보통 작업 150럭스 이상 맞고, 기타 작업은 75럭스 이상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에 따른 조도는 필기시험에 2번, 실기에는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도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09번 문제, 오교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순간풍속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당 순간풍속은 30m/s를 초과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0번 문제, 승강로의 최대 답단 간격은 얼마 이내인가? 해당 승강로의 최대 답단 간격은 30cm 이내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1번 문제, 집안 등의 굴착 작업 시 연암의 굴착면 기울기로 옳은 것은, 연암의 굴착면의 기울기는 1:1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2번 문제, 흙막이 벽 근입 깊이를 깊게 하고 전면의 굴착 부분을 남겨두어 흙의 증량으로 대항하게 하거나 굴착 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대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해당 내용은 히빙 현상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 가설 구조물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도계 재해의 가능성이 크는 건 맞고 2번의 추락재해의 가능성도 크고 3번의 부재의 결합이 간단하나 연결부가 견고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4번 문제, 크레인 방호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크레인 방호장치는 첫 번째로 과부하 방지장치, 두 번째로는 곤과 방지장치, 세 번째로는 비상정지장치, 네 번째로는 제동장치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인뿐만 아니라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도 방호장치가 과부하 방지장치, 곤과 방지장치, 비상장치 및 제동장치인 것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15번 문제, 강관 틀비개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은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이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2.4m가 아닌 1.8m 이하로 할 것. 3번의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할 것. 맞는 내용이고, 4번의 주틀 간의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강관 틀비개 준수사항은 필기시험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숫자 기반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6번 문제, 사면 집안 계량 공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면 집안 계량 공법 첫 번째로는 전기 화학적 공법, 두 번째로는 석회 안정 처리 공법, 세 번째로는 이온 교환 방법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작업 발판의 폭은 30cm 이상이 아닌 40cm 이상으로 한다. 두 번째로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한다는 맞는 내용. 세 번째로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도 맞는 내용. 네 번째로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8번 문제, 번면 붕괴에 의한 재해 예방 조치로서 옳은 것은? 원인은 재해 예방 조치, 지표수와 지하수의 침투를 방지한다는 예방 조치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에 번면의 경사를 증가시키면은 번면 붕괴가 되고, 절터 및 성토의 높이를 증가시켜도 번면 붕괴가 되고, 토지의 상태에 관계없이 구배 조건을 일정하게 하면은 번면 붕괴가 될 수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9번 문제,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는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는 맞는 내용. 세 번째로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일 경우에는 15m 이내가 아닌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가 맞고, 4번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설통로 개념은 필기시험에 8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20번 문제, 취급 운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곡선 운반을 할 것은 틀린 내용으로 직선 운반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